자, 이제 근과계수와의 관계로 갑시다. 자, 응용되는 문제들이 꽤 많은 단원이지. 자, 이거의 두근을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한다. 그랬을 때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자, 보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나오면 너무나 자동으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로 계산한다. 그럼 이 문제에서 내가 알아야 될 건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알면 되겠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을 쫙 전개를 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4고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는 0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것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5 알파 베타는 1분의 2 그래서 2. 자, 1번 문제를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은 아직 요게 지금 정리가 안 되는 친구들일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준다면 이게 2차 방정식의 기본 형태야. 자, 2차 방정식의 기본 형태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것에 x의 값이 존재하겠죠. 2차 방정식이니까 x의 값이 두 개가 생길 거란 말이야. 그 두 개를 하나를 보통 알파라고 하고 하나를 베타라고 많이 해. 꼭 알파 베타는 아니더라도 돼. 그 중에 제일 대표하는 걸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그때 알파 더하기 베타를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나왔는지를 알고 싶다면 우리가 좀 더 멀리 가야 되는데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x의 값이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 그 말은 얘가 인수분해 되기를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형태라고. 그러면 이 양변을 다 a로 나눠.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 이렇게 되죠. 이쪽은 a로 싹 나누면 얘만 없어지지. 얘만. 그러면 x 빼기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를 전개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베타 x 이렇게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를 가만히 보시면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알파 플러스 베타 x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비교한 거지. 아, 요 녀석이 얘구나. 그리고 요 녀석이 얘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이 얻어진 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앞으로 계속 많이 쓰이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고 얘를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이걸 딱 보자마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5구만 알파 베타는 2구만 이게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게 얘잖아요. 계산해주면 5의 제곱 25 빼기 2는 4 그래서 21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얘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예요. 2번 갑시다. 자, 그럼 이제 반복되는 걸 계속 연습해 보는 거지. 연습할 때 중요한 건 앞에서 선생님들이 다 프린트로 요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을 적어줬을 거고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빼기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 엄청 많이 연습시키셨을 거예요. 그럼 이 문제도 결국은 요거 계산하라는 문제고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구하시면 되는 문제지. 그럼 얘는 너무 친절하게 나와 있잖아. 자, 연습.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요. 알파 베타는 뭐다? a분의 c. 그래서 10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10 곱하기 마이너스 4예요. 자,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이라는 건 마이너스 4를 3번 곱하는 거니까 부호는 음수. 4의 3승이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 하니까 64. 그 다음에 얘네들은 3개를 싹 곱하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120으로 계산되겠네. 자, 덧셈 해주시니까 왜 이렇게 됐지? 덧셈하니까 자, 얘는 얼마가 됩니까? 56이 됩니다. 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2번 정답 56 체크. 그 다음에 이제 3번 갑시다. 자, 똑같은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 딱 보자마자 쓸 수 있으셔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 알파 베타는 얼마? a분의 c니까 4. 이렇게 적어놓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요 녀석을 이제 바라보자. 하나도 안 어려워. 이 분수 나왔다고 해서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 있는데 이거 안 어려워. 통분만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거 알파 베타로 통분하니까 알파 베타분의 베타의 세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분의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계산하라는 문제야. 그럼 우리 알파 베타는 구해놨지? 그럼 이제 뭐만 구하시면 되는 거냐면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구하면 되는데 2번 문제에서 열심히 설명했죠. 이건 이제 더 이상 고민하시지 말고 그냥 정말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손이.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라고 했으니까 8 마이너스 3 4 2 그러니까 얘는 8 빼기 24 그래서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녀석이니까 4분의 방금 구했던 마이너스 16을 적어놓고 약분하시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이제 4번 문제 보자. 이 4번 문제부터 이제 조금씩 업그레이드 치는 거야. 이제까지 1번에서 3번까지는 두 근을 알파와 베타 이렇게 딱 구분을 주어줬는데 이제 4번부터 뭐라고 나왔냐면 두 근을 약간 이렇게 변형을 주는 거예요. 두 근의 차가 1이 되도록. 그러면 하나가 2야. 그럼 하나는 뭐란 이야기야?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두 근의 차이가 1만 되도록 그 두 개의 근을 한번 생각해봐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요령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요. 알파하고 베타를 빼서 1이 된다고 쳐요. 이렇게 두 개를 빼가지고 1이 된다고 치고 접근을 하면 어떨까요? 물론 돼요. 물론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조건이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어떤 조건이 생기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무엇이라고 나오고 알파 베타가 무엇이라고 나와요. 그것을 계산하기에는 굉장히 길어져.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두 근의 차가 1이다 라고 나와 있을 때에는 굳이 이렇게 문자를 막 많이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두 근의 차가 1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를 알파라고 하잖아. 그러면 나머지 하나를 알파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근의 차는 당연히 1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서 문자가 두 개가 안 생기고 하나가 생겼잖아. 그럼 훨씬 더 계산이 쉬워진단 말이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두 근의 합은 어떻게 구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그랬죠. b가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1이 되어서 k 플러스 1인데 우리가 베타라고 두지 않고 뭐라고 놨냐면 알파 플러스 1라고 놨단 말이야. 알파 더하기 알파 플러스 1 이것이 k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2알파가 k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 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알파와 베타를 곱하면 1분의 2, 즉 2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타 대신에 알파 플러스 1이라고 뒀으니까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가 2입니다. 그런데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2를 이쪽으로 넘겨오면 인수분해가 되는 것처럼 딱 보이더란 말이지. 딱 보이는 건 선생님 정도 공부를 한 친구들은 보이는 거야. 안 보일 수 있지. 당연히 안 보일 수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넘어왔어. 그러면 알파 플러스 2와 알파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서 알파는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알파는 1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알파의 케이스가 두 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모든 실수 K의 값은 하고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K라는 녀석은 2알파인데 하나로 정의되지 않을 거야 라고 알려주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알파가 2라면 K는 마이너스 4겠죠. 알파가 1이라면 K는 2겠죠. 그러면 가능한 K 값은 이렇게 두 개가 되겠지. 그 두 개를 더하세요.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2.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 2번이 체크가 되는 겁니다. 자,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두근의 차가 1이 되도록 했을 때 알파 베타라고 둬도 되지만 그것을 살짝 이렇게 바꿔서 푸는 센스를 길러보자 라는 거고 아마 이어서 5번도 그런 문제가 나오겠죠. 자, 보시면 이렇게 두 근의 B가 1대2가 되도록 했고 식에 보면은 3x의 제곱 플러스 9 a 빼기 1x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봅시다. 두 근의 B가 1대2가 되도록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대 베타는 1대2입니다. 그러니까 베타는 2알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두 근을 이렇게 놓으면 되겠구나. 알파와 2알파로 바꿔치기해서 딱 적어 놓으면 되겠네. 알파와 베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이제 오겠어?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요거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의 a 마이너스 1 요거지. 그런데 아까 베타를 뭐라고 한다고? 2알파로 둔다고. 얘를 2알파라고 두면 알파 더하기 2알파니까 3알파잖아요. 우리가 이게 알파하고 a가 헷갈릴 수 있겠다 얘들아.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를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그냥 두 근을 이렇게 두지 말고 이 원리는 알겠죠? 자, 두 근을 베타와 2베타라고 둘게. 오케이? 베타와 2베타라고 두고 계산을 해봅시다. 다시. 그러면 얘는 베타 더하기 2베타니까 3베타가 얘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3베타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이 되고 3 약분시키면 베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얻어지겠네. 여기까지 납득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나 딱 체크해 두시고요. 두 번째 알 수 있는 건 이 두 개의 곱. 베타 곱하기 2베타는 여기에서 a분의 c니까 3분의 a 이렇게 둘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베타의 제곱은 3분의 a가 되고 그러면 양쪽에 3을 곱해줘요. 그럼 얘는 약분돼서 a는 3이 6 베타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아까 베타는 하고 했던 걸 여기에 대입시킵니다. 그러면 a에 대한 식으로 싹 바뀌겠지. 내가 원하는 것이 실수 a의 값이니까. 그럼 얘를 6하고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은 a라고 했어요. 전개합시다.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a가 되고
6a의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6 마이너스 a는 0이 되고 6a의 제곱 마이너스 13a 플러스 6은 0이에요. 자, 그러면 니네들이 이제 착각하는 거, 그럼 모든 a의 값을 어떻게 구하지? 이거 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인수분해가 되나? 막 이제 고민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운 이유가 없는 거지. 이거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근 몇 개? 2개. 그 2개의 근을 P와 Q라고 하자. 그러면 P 플러스 Q는 어떻게 구하냐?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6분의 13일 거고 두 근의 곱 P하고 Q는 얼마가 되냐? 6분의 6, 1입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곱입니다. 그러니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지. 알겠어요? 여기서 한번 잘라갈까요? 자, 두 근의 B가 1대 2가 되는 것 역시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세운 후에 한 문자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